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제가 위클리벳을 네. 하면서 참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이제 특히 동물을 바라볼 때요. 네. 예전에는 그냥 동물 그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위클리벳을 하면서 동물도 나뉘어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 우리 제일 얘기 많이 하는 반려동물. 네. 그다음에 산업동물이라는 표현을 제가 배웠어요. 네, 농장동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실험동물이라는 얘기요.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실험동물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뭐 거의 뭐 극단적으로 동물 실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그 불편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며칠 전에 4월 24일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실험동물 사용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저희가 그 얘기할 때요. 맞아요. 수가 좀 그래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정말 수가 줄어들었을까? 네.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그렇죠. 2008년에 이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험동물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2017년 작년 실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아니 세계적인 추세가 동물 실험 안 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3R 원칙에 따라서 실험동물 수를 줄여나가고 동물 대체시험법을 자꾸 네.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최초로 이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최초로 연간 사용된 실험동물 숫자가 3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정말 아우 예 제가 감정을 조금 주네요. 그러면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왜 네. 늘어났는지. 이게 308만 2천 마리가 사용이 됐는데 이걸 하루 평균으로 치면은 8,400마리가 매일 지금 동물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8천 마리 넘는 동물들이 희생을 그렇죠. 당한 네. 거죠. 이거 주 예. 7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주 5일로 따지면 하루에 한 10,000마리 정도씩은 계속 지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정부 관계자가 말한 것에 따르면 이제 바이오 의학 분야가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의학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신약 개발 능력이 떨어지니까 다 제네릭 카피약을 위주로 만들다가 이제는 신약 개발도 하고 또 바이오 시밀러 같은 카피약이지만 좀 어려운 바이오 신약에 대한 시밀러 개발도 하고 이런 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정부도 투자를 많이 하고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물 실험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산업적인 측면이 우세하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들 종류는 네. 어떻게 나와 역시 있나요? 일단 설치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마우스 레드가 제일 많은데요. 작년에도 308만 2천 마리 중에 한 283만 마리, 한 그러니까 90, 항상 네. 화면에서 보는 그 하얀색 네, 조그마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92%가 이제 설치류였고요. 뭐 어류도 많이 쓰이고 조류, 토끼 또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영장류 있잖아요. 네. 원숭이류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2016년 대비 약간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원숭이류도 작년에 2,403마리가 실험에 사용됐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원숭이가 그렇게 많았구나라는 네. 걸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그래 원숭이나 토끼 같은 경우는 고통을 좀 느낄 수 있지만 그 동물들은 크기도 좀 작고 하니까 사람만큼 고통을 안 느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은 사실은 동물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는 실험들입니다. 이게 실험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실험 동물이 느끼는 고통에 따라서도 실험을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A 그룹부터 E 그룹까지가 있는데요. 이제 척추 동물은 다 B, C, D, E 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게 A에서 E로 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건데 E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실험을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실험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 그룹이 E 그룹, 33.3%가 이 그룹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고통을 많이 느끼는 실험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숫자 자체도 굉장히 엄청나지만 네. 사실 그 가끔씩 동물 실험과 관련된 동영상들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 끔찍해서 못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과연 그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저희가
가끔씩 보면은 각성을 하지만 대체로는 모른 척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실험동물 수의사 외 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정식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아서 실험이 진행되는 곳도 실제로 가보면 이제 동물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시설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결국은 인간들이 고통을 주려고 키우는 동물들인데 거기다 복지 얘기한다는 게 네. 되게 어불성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중요한 건요. 사실 정말 이런 표현 싫지만 이왕 하는 실험이라면은 절차대로 규정대로 그리고 최대한 동물에게 고통을 그렇죠. 덜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지만 도축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동물 복지를 지키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우리가 가축전염병이 돌았을 때 살처분을 하지만 동물 복지를 최대한 지켜서 고통을 최대한 못 느끼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동물 실험도 불필요한 면이 있다면 최대한 실험 동물의 복지를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관련된 법이 실험동물법이 있고 지금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하겠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그렇죠. 어떤 과정으로? 목적으로 몇 마리를 써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위원회에서 이제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승인을 내줘야 이제 동물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실험동물 기관이 38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53개 기관이 작년에 이걸 신청을 해서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신청한 그 계획이 28,506건이에요. 28,506건. 근데 그 중에 승인되지 않은 게 4.6%밖에 안 됩니다. 1,319건.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 승인이 되는 거의 다 이 계획서를 하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통과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쓰면은 거의 다 그게 그냥 통과가 되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되는지도 지금 지켜보는 기관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뭐 그냥 계획서라는 게 네. 요식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게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네. 그리고 사실 누구나 기획서라든지 계획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하더라도요 과정 속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정말 그 계획서 제출된 계획서대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또 핵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기관에서는 동물 실험 기관에서는 이 수의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수의사가 들어가서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과한 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물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고 네. 또 동물복지적 요소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고 이걸 보완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수의사가 꼭 필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의사가 채용되어 있는 동물실험기관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125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님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연구를 위해서 질병이나 부상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동물실험 현장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수의사가 존재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참 의아하다. 지금 법적으로 동물실험 기관에서 수의사를 채용하는 게 의무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되게 충격적인 게 네. 뭐냐면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동물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명백히 동물 실험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문가가 그럼요. 입회하에 당연히. 그 과정들 속에 그 전문가가 계속 개입이 돼야 되는 게 누가 봐도 네,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실험 동물의 복지도 챙기지만 이 동물 실험의 결과도 사실 보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에 당연히 있어야 할 수의사가 없다라는 게 근데 그렇죠. 그러고도 어떻게 동물 실험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건지 언뜻 이해가 안 의문이시죠.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실험동물 기관에 반드시 이 실험동물 수의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네. 지금 아까 3분의 1 정도 기관에서 수의사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실험동물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행정적인 업무도 많이 처리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동물 실험에 깊게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법 개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실험동물 수의사를 채용하는 건 의무로 당연히 하고 이분들이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즉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를 채용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반려동물에 이제 한정적으로 우리가 네. 생각할 때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사실 인수공통 질병도 많아졌고 그리고 기초의학 분야에서도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많죠. 네,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가 이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도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이 전담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예. 수의과대학 과정에서 실험동물의학을 배우는 건 당연하고요. 실험동물 실에 대학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실험동물 수의사회가 별도로 조직이 돼서 여기에서 별도 또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동물 전문 수의사라는 자격을 갖는 분들로 지금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동물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법적으로 동물실험기관에서 채용하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물한테 복지라는 말을 붙이는 게 이제 겨우 일반화 들락말락하는 네.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속도가 많이 늦거든요. 의식 개선의 속도가 많이 늦은데 여기다 또 하나 얹어서 실험 동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동물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동물 실험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만 이게 한 큐에 딱 반대해서 금지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뭐 나중에 뭐 금지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라도 수의사라는 네. 전문 직종이 개입이 돼서 최대한 동물들의 그 복지를 좀 생각해주고 그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요 하루빨리 좀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